네, 부단장 박범계 의원입니다. 방금 추미애 단장님 인사드렸고요. 박선원 간사님, 또 우리 강유정 간사님, 네, 부단장님, 서영교 부단장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12.3 내란이 일어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내란 속에 윤석열은 대통령직 그 자리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2주간의 활동에서 윤석열의 참혹하고도 악랄한 계엄 실행 계획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과 군 내부의 건전한 애국심을 가진 많은 군인들께서 조속한 국난 극복을 위해 제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밝힌 방첩사 합수본부 운용 참고자료 문건은 2017년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을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계획된 문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문건을 기반으로 계엄 시 작전 계획 등을 세우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보도된 것처럼 정보사 수사 2단이라는 비직계 불법 조직을 만들고 햄버거집 4인방 노상원, 문상호, 김용군, 정성욱을 주축으로 오비그룹까지 동원하며 기획에서 실행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김용현이 노상원을 통해 국방부 태스크포스 인부라는 지령을 내리는 등 불법 조직의 수괴는 김용현과 그 상관 윤석열이라 할 것입니다. 문상호는 지난 9월부터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을 구해놓고 국지전을 대비해 별도 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계엄 시 이렇게 훈련된 HID 요원은 실제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5명이 이동했고 나머지 35명도 수도권 모처에 이동해 대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민군복 500벌을 지난 12월 초 구매하고 계엄이 일어나기 3주 전에 60벌을 HID 부대용으로 급히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보사령부는 신길동에 위치한 탈북민 조사시설에 신문시설까지 따로 만들고 중앙선관위 등 주요 인사를 HID가 체포해 오면 이곳에서 신문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치밀한 준비대로 추니 쿠데타가 지속됐다면 국회는 국회의원 체포로 무력화되고 중앙선관위 간부 등을 체포해 신길동 신문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부정선거 혐의를 씌워 국회를 사실상 해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국지 도발을 유도한 정황도 밝혀졌고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계엄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이 기갑 여단을 동원해서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HID 특수요원 5명과 35명의 임무는 암살 혹은 그 이상의 특수임무가 있었는지 꼭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이 밝혀낸 정보사 수사 2단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 조직은 계엄을 사전 모의한 계엄 기획단이자 실행단으로 보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신체의 신경망과 같아서 군 정보를 장악한 이들 세력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지속됐다면 군인들은 내란 획책 음모도 모른 채 북한 도발 등 허위 정보로 상관의 명령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알았더라도 신변의 위협 등으로 묵인하거나 반란 조직에 복종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을 군이 뻔히 저질렀던 겁니다. 합참의 지휘체계를 일탈한 이들의 행위는 단순 국지전 차원이 아니라 전면전으로의 확대도 불사한 군정문란을 일으킨 겁니다. 명명백백 드러난 내란죄나 군사 반란죄에 더 나아가 북한을 끌어들여 전면전을 도모 기획한 음모 또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 진상조사단은 내란 수계 윤석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이처럼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윤석열은 즉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공조본의 출석 요구마저 거부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조차도 무려 19차례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조기 종식시키고 국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6개의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심히 그 행보가 의심스럽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8년 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 피의자 처지에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둘째,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입니다.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 군사 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되고 도리어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경고합니다. 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입니다. 셋째,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십시오. 위 사항을 안 지킬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국민의 이름으로 작동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고요. 네. 12.3 내란 수사, 성역 없는 빠른 수사가 답이다. 12.3 내란은 명분을 상실한 병력 동원, 출동한 국궁 장병들의 이성적 판단,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은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을 모의했던 군경 간부들 다수와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을 획책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사흘 동안 여러 제보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첫째,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삼청동 안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 외에 김영현과 함께 많은 장성들이 매우 빈번하게 회합을 가졌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김영현 그리고 3명의 사령관 외에 한두 명의 장성이 들어왔다 추가되었다 하는 방식으로 이미 상당 기간 10여 차례 이상 이러한 회동이 삼청동 안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참석했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2. 윤석열 씨는 헌법이 정한 수사와 탄핵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편, 인편을 통해 보낸 접수 통지 등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를 불법적으로 맡고 있는 이들이 경호처 직원들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직권남용이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범죄는 대통령 탄핵 여부와 무관한 것입니다. 만약 다시 경찰 수사당국에서 영장을 전달하기 위해 갔을 때 이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이미 사진으로 제증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3. 12.3 계엄 당시의 작전 계획 문건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 부대가 연합하여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니 군 특성상 반드시 합의, 공유된 작전 문건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부대 이외에 또 다른 부대도 존재할 것입니다. 주요 거점 점령에서부터 지역별 계엄 지구사령부 설치와 언론 보도 통제 계획까지 적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제보를 종합해보면 작전 계획이 협의, 공유, 작성된 장소가 정보사 소속 판교 사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된 기밀은 기밀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보도를 통해 비닉성도 사라졌습니다. 동 사무실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내란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4.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의 행적을 안타깝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호필 사령관은 군단장을 1년 만에, 작전본부장을 6개월 만에 마치고 대장으로 초고속 진급하여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보직되었습니다. 합참차장은 이미 내란 계획에 따르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을 수행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강호필 사령관은 이후 25만 명의 군을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통상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는 장관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작전사령부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또 김용현 씨가 12.3 내란 당시 마지막으로 주최한 화상회의에 방첩, 수방, 특전사 외에 강호필 사령관이 참석하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토소외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스스로 행적에 대해 국민들께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은 지난 9일 이례적으로 개인 기자회견을 열었고 부대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용현이 707 특임대에 대한 각별한 기대와 관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현태 특전사 7인 특임단장이 경호처와 대통령실에 몇 번 출입을 하였는지, 그리하여 김용현과 윤석열을 만나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이제 다시금 밝혀야 할 것입니다. 6. 김용현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8월 8일과 9일 충남 계룡시 구룡대 골프장에서 부사관 및 영관급 장교들과 골프를 치고 만찬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병의 사기를 위한 것이라며 과거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가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참석한 부사관, 영관급 장교들이 바로 707 특임단 소속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때 참석한 부사관과 영관급 장교들이 707 특임단 소속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사관이나 영관급을 격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란 준비, 모의 및 독려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707 특임단원이 왜 계룡시까지 가서 골프를 치게 되었는지 석연치 않습니다. 또 대통령은 올해 들어 군 골프장을 특히 8월 이후에 거의 주말마다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를 따지자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도감청을 피해 내란을 애비 음모하기 위한 준비된 행동이라면 그것 또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 전에 한 말씀만. 페이퍼 주세요. 아니 박선원 의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삼청동의 안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네요. 저희가 3인, 4인, 6인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법사위라서 그 안가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된 다음 날 안가에서 모임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언론에 밝혀졌고, 저희가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중에 박성재 장관에게 거기 왜 갔느냐라고 하고 누구누구 갔느냐라고 했더니 엉격결에 그 옆에 있던 이왕규 법제처장도 갔다라고 밝히게 된 거예요. 이왕규 법제처장은 극구 아닌 것처럼 하다가 그날 들통이 나버렸죠. 들통이 나서 안가에 지금 들어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오고 가서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모의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박성재, 김주현, 이상민, 이완규 왜 갔느냐. 그리고 이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바로 핸드폰을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다 핸드폰을 교체하고 우리가 이완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핸드폰 교체했으니 기존에 있던 핸드폰은 그대로 보관해라 라고 했더니 답변을 안 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있어서 핸드폰을 교체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핸드폰을 교체했으면 그전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틀림없이 거기에서 모의가 있었는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박선원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 충분히 그 안가가 모의의 핵심 아지트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접수 통지 서류도 수령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계속해서 안 할 경우에 뭐 어떻게 대응하겠다든지 뭐 이런 정책을 생각해 주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을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른바 책임자인 거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불승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내란 상태의 지속과 내란 상태의 지속의 방치,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국가 이익을 거꾸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이 국정 정상화,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법리에 맞다라는 것이고, 그런 헌법상 책무, 법률상 책무를 위배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른 질의 주시죠.